책을 따라하기 시작했다의 저자 김종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비가 많이 와서 참 깜짝 놀랐습니다. 못 오시면 어떡하나 해갖고 깜짝 놀랐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오후부터 좀 날씨가 개져서 하늘도 저희를 도와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이제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지금 독서 좋아하시나요? 네, 우리나라가 독서를 안 하는 나라도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독서를 되게 싫어해요, 많은 사람들이. 독서는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건데 많은 사람들이 안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어릴 때 공부를 하면 책을 봐요. 그러니까 책은 공부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많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지금 만약에 한 5년 정도 자전거를 안 탔어도 지금 만약에 자전거를 탄다 그러면 아무나 지금 다 탈 수 있을 거예요. 그거는 몸이 기억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공부라는 거를 독서라고 이렇게 연관을 지어서 몸이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 공부 잘하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공부를 잘 안 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이게 부담이 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독서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시면 세계에서 가장 바쁘죠. 빌 게이츠는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이 우리 도서관이고 하버드 졸업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독서 습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세계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남의 책을 많이 읽으라 그래요. 남의 경험을 내 것으로 빨리 받아들여라 이런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에디슨은 학교 중퇴하고 도서관에서 한 것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워린 버핏은 투자자의 규제인데 이 말은 제가 가장 공감하는 말을 한번 여기서 한번 읽어볼게요. 당신의 일생을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위대하게 바꿔줄 방법이 무엇인가? 만약 당신이 독서보다 더 좋은 방법을 알고 있다면 그 방법을 따르기 바란다. 그러나 인류가 현재까지 발견한 방법 가운데서만 찾는다면 당신은 결코 독서보다 더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네, 워린 버핏이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제가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독서를 하는 이유는 무언가 하고 싶은 거에 가장 빠른 길이에요. 내가 만약 성공을 하고 싶다 그러면 독서보다 빠른 길은 없다 이거죠. 일단 저는 중고등학교 때 역도 선수였습니다. 운동을 했었어요. 공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생활을 했었고요. 20살 때는 가정 환경으로 인해서 뭐 막노동부터 해가지고 서비스 업종까지 뭐 이런저런 잡일을 많이 했습니다. 운동을 했던 사람이 대학을 안 가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27살 때 나 직장을 들어가고 싶은데 대학 졸업장이 없어서 직장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뭐 아무데나 일단 전문대 졸업장을 따려고 들어갔습니다. 그 전문대를 다니고 있는데 4년제 졸업장이 없으면 또 승진이 안 된대요. 월급도 작고. 그래서 사이버 대학에 들어가요. 일을 하면서 사이버 대학을 같이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다가 사이버 대학을 졸업을 하고 이때 중국이 막 뜬다고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중국어가 굉장히 유행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제가 이 졸업을 함과 동시에 같이 알던 형하고 중국으로 넘어가서 장사를 합니다. 중국이 지금 통계적으로는 13억 인구고 비통계적으로는 15억 인구예요. 거기서 한 1억 인구만 한 1,000원씩만 벌어도 대박 나겠다 이런 생각으로 갔는데 완전히 쫄딱 망합니다. 진짜 1년도 안 돼서 쫄딱 망하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빚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게 없으니까 그때부터 직장을 제가 찾아다녀요. 결국은 중국이 굉장히 크죠. 지금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나라인데 제가 동쪽 제일 북쪽부터 가장 남쪽까지 9군데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6군데나 직장을 바꿉니다. 학교 다니실 때 다들 운동부 있으셨죠? 반에. 그럼 운동부가 오면 뭐 하죠? 잠다. 4교시밖에 안 들어갔는데 어쩔 수 없이 자요. 아니면 막 떠들거나 꼴통짓 많이 하죠. 그런 학생이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키 150에 몸무게 45kg밖에 안 나갔고 손이 크다는 이유로 역도부에 뽑혔어요. 운동을 좀 좋아해서 운동을 시작했는데 뭐 잘하는 게 하나도 없이 그렇게 중학교를 보냈고요. 고등학교 딱 올라가는데 저희 코치님이 너는 100kg 나가야 성공한다 이러시는 거예요. 50kg밖에 안 나간 애한테 100kg로 나가 성공한다? 뭐 성공하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제가 엄청 먹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먹습니다 제가. 그래갖고 진짜 오버히트하고 먹고 계속 먹어요. 그리고 운동만 해요.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전국체전에서 94kg급이었는데 3위까지 입상을 해요 제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전혀 하지 않는 뭐 책이라는 거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머리를 사용할 줄 모르는 그냥 몸만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국가부도의 날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뭐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으시던데, 국가부도의 날은 우리나라 IMF 상황을 굉장히 잘 묘사해 놓은 영화죠. IMF 때 큰 대기업부터 망하기 시작해서 뭐 중소기업, 하청업체, 그 다음에 직장인 다니는 사람들, 심지어는 자살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죠. 그때 대기업에 다니시고 그 다음에 사업을 했다가 사업이 쫄딱 망하고 그 다음에 할 것 없어서 막 아무것도 못하고 계신 분이 저희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하루에 한 끼 라면을 때우면서 20대를 보냈습니다. 반지하를 전전긍긍하면서 이사를 다녔는데, 제가 얼마 전에 초본을 뗄 일이 있어갖고 초본에는 이렇게 전입신고 이력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마지막에는 43이라는 숫자가 지금 찍혀 있습니다. 거기에만.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사 다닌 거 말고도 지금 한국에서만 제가 43번의 이사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20살 때, 20대에 전혀 이런 상황에서 뭐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거나 그럴 수가 없었겠죠, 당연히. 하루하루 살기도 힘든 그런 생활이었으니까. 네, 이런 환경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7살 때 저희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요즘 아버님들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아버님들은 되게 늦게 집에 오셨어요. 뭐 회사 일도 그렇지만 맨날 술 한잔 하시고, 그리고 뭐 친구들 만나시고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저는 항상 혼자서 있었는데, 전 또 외아들이거든요. 지금 아이들 있으신 분들은 아이들을 만약에 그냥 방치해 놓으면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만 합니다. 뭐 책 읽고 이러지 않아요. 지금 같으면 막 유튜브 보거나 게임 하거나 이렇게 하겠죠. 먹는 것도 뭐 채소 이러고 과일 이런 거 먹지 않아요. 그냥 단 거, 좋아하는 것만 먹어요. 제가 어릴 때 그런 생활을 하고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누가 저한테 뭐 책을 읽어라, 공부를 해라 이랬던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7살 때, 어릴 때 저는 이렇게 부모님의 영향으로 혼자서 지냈고, 아무도 저한테 책을 읽으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고, 중고등학교 때는 운동을 하면서 전혀 뭐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고, 그리고 20대 때는 가정 환경으로 인해서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생활을 지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제가 어떻게 이렇게 책을 읽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중국에서 10년 동안 지금 주재원으로 생활을 했었는데, 광동성이라고 가장 아래쪽에 남쪽에 있는 지역에서 굉장히 크거든요. 거기도 중국에서 한 3번째로 큰 도시인데, 거기서 제가 처음으로 30대 초반에 소장이라는 업무를 띄고 갑니다. 그쪽으로. 소장이라고 그러면 그 큰 도시의 장이거든요. 제가 그렇게 큰 도시에 간 적도 없지만 그렇게 큰 책임을 져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희 회사가 인센티브제를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저는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막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 앞에 정말 마법같이 책 한 권이 나타나요. 이 책인데요. 제가 예전에 바인더를 쓰려고 막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와닿지 않았는데, 이때는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중요하게 2가지를 깨달아요. 하나는, 여기서 이제 독서 경영에 대해서 되게 말이 많은데, 독서를 해야 되는구나. 내가 무언가를 하려면 독서는 필수구나. 2번째는, 독서를 하려면 목적을 갖고 해야 되는구나. 그냥 하는 독서는 아무 의미가 없구나. 이거를 제가 깨닫습니다. 이걸 보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책을 계속 읽기 시작해요. 책을 많이 읽는데,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제 토론에 대한 게 되게 갈증이 나기 시작해요. 세계에서 부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부를 많이 가진 이유가 책하고 토론이에요. 토론의 중요성은 아무리 얘기해도 정말 끝이 없는데, 일단 요거 하나만 보시면, 우리의 기억 능력은 읽기 능력일 때는 10%, 그 다음에 뭐 이미지를 보면서 하면 30%, 그 다음에 듣고 보기 있을 때는 50%, 토론하기를 했을 때 70%까지 기억을 한다고 해요. 근데 저는 지금 실전 독서법을 하면서 90%까지 지금 끌어올렸는데, 이때 제가 이 토론을 하고 싶어가지고 저희 아내한테 내가 토론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막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저희 와이프는 그런 거 알 리가 없겠죠. 토론할 곳을 막 찾다가 중국의 강동성이라는 그렇게 큰 곳에 독서 모임이나 토론하는 게 없더라고요. 한국 사람도 거기가 제일 많이 살거든요. 제가 토론을 하고 싶어갖고 막 생각을 하다가, 옛날 같았으면 이런 게 없구나, 어쩔 수 없지 하고 말았을 텐데, 이때는 이제 책을 좀 읽은 상태잖아요. 독서 모임이라는 거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계속 그거 할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제가 발견한 데가 양재나비라고, 여기 토요일 새벽 6시 40분에 독서 모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가고 싶은데 이제 아내가 허락을 안 합니다. 여보, 나 지금 독서 토론이 너무 하고 싶은데
한국 가서 한 2시간만 토론을 하고 올게 100만 원만 줘 이랬더니 동의를 안 합니다. 그래갖고 제가 한 달 동안 설득을 시켰어요. 가고 싶다고 정말. 그리고 친한 후배한테 형이 1년 후에 돈을 갚을 테니까 100만 원만 빌려줘. 그래갖고 지금 제가 한국을 갑니다. 지금 제가 있던 곳이 이 동관시라는 이곳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한국을 갈 때 이 신천 공항을 갑니다. 아니면 요 위에도 이제 광주 공항이 있는데 제가 금요일 날 5시까지 일을 하고 신천에서 여기 국경을 넘어서 홍콩의 공항으로 가서 저녁 10시 비행기를 탑니다. 비용을 좀 아끼려고 이제 시간을 투자했던 거예요, 이때는. 한국에 도착하니까 새벽 2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잠을 안 자면 제가 독서 토론도 그렇고 그날 8시 강의가 있는 거를 들으려고 예약을 해놓은 상태에서 잠을 안 자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중국 사람들 막 자고 있어요. 그래갖고 옆에 껴갖고 잠시 잤다가 그리고 이제 독서 모임에 참가해서 토론이라는 걸 보고 그 독서 모임 강의까지 제가 듣고 옵니다, 이때. 이러면서 제가 이제 독서에 대해서 좀 한 단계 발전하는데요. 무작정 읽기만 하는 독서에서 제가 이때부터 실천하는 독서를 하나씩 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책을 한 권 읽으면 한 가지를 실행하자. 이걸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굉장히 많은 사례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한 3가지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10m만 뛰어봐라는 책을 봤는데 이 책에서는 저자가 무언가를 해요. 그리고 실패해요. 그리고 피드백을 하고 다시 또 해요. 그리고 실패해요. 피드백하고 또 해요. 이러다가 결국에는 하나 아이템을 잡아서 성공을 합니다. 제가 그걸 보고 나도 광둥성에서 뭔가를 해봐야겠다. 이 광둥성이라는 곳이 여름에는 45도까지 온도가 올라가고 어딜 가도 다 자릿세를 받아요. 저는 이제 주말만 하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릿세는 안 된다 싶어가지고 집에서 고민하는데 저희 아들이 여기 한번 가보라고. 요 아파트 뒤쪽이 지금 공원이거든요. 이쪽으로 한번 가보라고 해서 여기를 한번 가요. 가서 이제 딱 깔아놓고 판매를 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원래 의심이 많거든요. 근데 갑자기 뭐 한국 사람이 와서 말도 어눌하게 하면서 뭐 달달한 걸 뭘 팔아요. 뭐 바풀떼기 같은 거 붙어 있는 걸 팔아요. 그거 먹겠습니까? 한 몇 번 하다가 이거는 실패를 합니다. 실패한 이유, 실패를 하고 나서도 굉장히 많은 걸 얻는데 이건 제가 시간이 길어져갖고 책에 자세하게 적어놨거든요.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제가 폰더시의 위대한 하루라는 책을 읽고 잘 다니는 공장을 퇴사하고 서비스 업종을 변경합니다. 그 공장은 여러 개가 마음에 안 들었지만 가장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지도자가 오후 2시간, 4시간, 6시간 회의를 시작하면 새벽 2시, 3시까지 해요. 일주일에 2-3번을 꼭 그렇게 해요. 그걸 너무 참기가 힘든 거예요, 저는 그게. 근데 퇴사를 할 수는 없어요. 중국에서 한번 퇴사하면 같은 업종의 직장을 찾는 것도 쉽지 않지만 다른 부가적인 것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이때 제가 아들이 나온 지 5개월 정도 됐고요. 그리고 근무 조건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연봉이 제가 30대 초반이었는데 4,500에서 한 5,000 정도 됐고요. 그리고 아파트를 하나 내주는데 굉장히 괜찮은 아파트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서 퇴사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한국도 그렇겠지만 특히 중국에서 퇴사하기가 어려운 조건이었는데 제가 아까 그 책을 보고 공장에서는 안 되겠다. 그래갖고 퇴사를 하고 카페벤에 그때 마침 공채가 있더라고요. 중국 점장을 뽑는 공채가 있어갖고 제가 여기에 공채를 보러 갔다가 합격을 해갖고 한국에 들어와서 연수를 받고 그리고 다시 북경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이렇게 해서 지금 하나 그 책을 보면서 제가 이제 공장을 퇴사를 했는데 그 책에서 7가지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 한 가지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공은 여기서 멈춘다라는 내용에 나는 나의 과거와 미래에 대하여 총체적인 책임을 진다. 이 말인데요. 이거를 제가 이때 깨닫는데 지금 생각하면 이거는 성공하려는 분들 아니면 뭘 하시는 분들한테 필수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제가 그때 깨달아요. 저희가 새벽 1시쯤에 막 이제 회가 끝나면 같이 직원들끼리 나가고 막 커피 한잔 하고 하는데 맨날 이제 그 지도자 욕만 하는 거예요. 나가서 우리는. 계속 그런 행동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때 이걸 깨닫고 나서 그럼 그 사람을 씹는 거 이건 내가 선택한 건데 내가 이 사람을 씹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책을 읽고 나서부터.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나는 씹고 있을 것인가? 연봉 좀 더 많이 준다고 내가 계속 있을 것인가 여기를? 그래갖고 그 회사를 제가 퇴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일천권 독서법이라는 책을 보고 제가 이때 한참 아들한테 독서 습관을 만들어주려고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 책을 보고 좀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하루에 1시간 정도만 아들하고 독서를 하자. 일주일에 2번만 이렇게 정하고 나서 독서를 합니다. 이거 보시면 1월 4일부터 첫 번째 시작해서 54권까지 했는데 3월달이거든요.
근데 이걸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10권째 항상 아들이 원하는 선물을 사줬어요. 그리고 읽어주고. 이때 7살이었는데 책을 읽게 하는 게 안 좋답니다. 읽어주는 게 좋답니다.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또 많은 걸 깨닫게 돼요. 일단은 10권에 한번 선물 주면 안 됩니다. 돈이 너무 많이 나가요. 그리고 아들한테도 무조건 원하는 선물을 줘야 돼요. 그럼 뭐 이거 우리가 봤을 때 이건 아니다. 그러다 안 된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걸 깨닫게 되거든요. 이렇게 제가 3가지를 실행을 한 거를 일단 보여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제가 실천 독서법을 어떻게 하고 제가 그 실천 독서법을 어떻게 해왔는지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혹시 풀프루프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없으시죠? 이건 제가 직장을 다닐 때 쓰던 용어예요. 이 시스템을 저는 제 독서에 활용을 하거든요. 풀프루프란 뭐냐면 작업자가 실수하고 싶어도 실수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장치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어린아이가 검사를 해도 분량을 잡아내는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제가 근무하던 곳이거든요. 이게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선들이에요. 이게 조그만 거 0.3mm, 5mm짜리가 300개에서 500개, 700개까지 들어가요. 자동차에. 자동차 본넷 딱 들으면 아까 그 전선을 이렇게 막 테이핑을 해갖고 엮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이 안에 전선이 끊어지거나 피복이 벗겨지거나 이런 불량이 났을 때 불량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불량을 잡아낼 수 있는 장비를 풀프루프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불량을 만들 수 없게 만드는 시스템이 풀프루프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를 이제 제 생활에 적용을 합니다. 제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고 있는 거를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우리나라가 운전하시는 분들을 과속 방지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었죠? 과속 방지턱을 만들었어요. 차가 아무리 100km 달려도 이때 되면 씁니다. 이게 풀프루프 시스템이에요. 이걸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 근데 지금은 뭐가 있죠? 단속 카메라가 있죠. 지금은 무인 카메라. 근데 운전하시는 분들은 가다가 80 섰다가 다시 달리시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나라에서 이걸 만듭니다. 구간 단속 시점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90km로 이 3.3km는 90km 이하로 달리죠. 이렇게 시스템을 해서 만든 게 저는 이거를 풀프루프 시스템이라고 그렇게 활용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제 풀프루프 시스템 제가 활용한 걸 좀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은 실천 독서법, 제 책 뒤편에 있는 건데 지금 우리가 왜 책을 읽어도 내 삶은 늘 제자리일까 맨날 이런 거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꿈을 현실로 만드는 실천 독서법의 비밀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뭐 거창하진 않습니다. 일단 제가 한 거는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라.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하면 의지가 약해서 못합니다. 근데 의지가 약한 거는 자책할 일은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의지 약한 거를 막 하기 위해서 환경을 그냥 만들어주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게끔. 실천 독서법을 할 때 제가 이걸 하기 위해서 3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걸 좀 말씀드리면 하나는 공개 효과예요. 공개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2020년이 다가오니까 여러분들 많이 써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책을 우리가 한 50권을 읽는다고 가정을 해요. 내년에. 그러면 어디 독서 모임 같은 데 가셔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는 내년에 50권 읽겠습니다. 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데드라인을 정해요. 이거는 이제 신문사에서 그 마감일을 지키기 위해서 쓰는 용어인데 지금 우리나라 한글로는 사선이라고 그러거든요. 죽을 사자에 선선자. 그러니까 이 선을 넘기면 안 되는 그런 사선이에요. 그러니까 그 날짜를 정합니다. 그럼 독서 모임에 가서 저 김종문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50권을 읽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공개 효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책을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역산 스케줄이라는 걸 짜야 돼요. 1년에 50권을 잡았어요. 그러면 1년이 주로 나누면 52주입니다. 그럼 우리가 설날하고 추석은 좀 쉬어줘야 되니까 50주로 해가지고 50권을 읽는다고 쳐요. 그럼 이제 일주일에 한 권인데 일주일에 한 권 읽으려면 보통 책이 250권에서 300페이지 정도 돼요. 250페이지에서 300페이지. 그럼 우리가 많이 잡고 300페이지라고 지금 치고 일주일을 일요일은 또 쉬어야 되잖아요. 그 6일로 나눠보자고요. 그러면 하루에 딱 50페이지만 많이 읽으면 50페이지예요. 50페이지만 읽으면 우리는 1년에 50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50페이지가 제가 책을 좀 늦게 읽거든요. 막 적으면서 읽기 때문에 좀 늦는데 그래도 40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이게. 보통 사람들은 30분이면 다 읽습니다, 이거. 하루에 30분만 투자하면 인생이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3가지 방법이 이건데 여기서 더 한 가지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도 안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땐 정말 할 수밖에 없는 방법을 만드세요. 예를 들어서 저는 내년에 50권 읽겠습니다. 12월 30일까지 50권 읽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걸 못 읽게 된다면 여기서
뭐 50만 원 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50만 원 돈 많으신 분들 뭐 1000만 원 이렇게 부르세요. 그냥 1000만 원 내겠습니다. 이게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1000만 원 내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자꾸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환경을. 이제 제가 했던 실천 사례를 좀 보여줄 텐데, 미라클 모닝은 많이들 하시는데 실패를 많이 하시죠. 저도 이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2003년도에 아침형 인간이란 책이 나오면서 새벽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2016년도에 이제 미라클 모닝이란 책이 나오면서 다들 너도 할 것 없이 미라클 모닝을 실행을 해요. 그런데 다들 작심삼일이에요. 길어야 한 달. 이게 정말 힘든 것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거를 이제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요. 요즘에는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 따라서 유튜브가 발달돼 있잖아요. 저는 유튜브에서 이거를 하나 채널을 만들고 공개를 합니다. 거기서 유튜브에 독서대학하고 미라클 모닝이라는 채널을 하나 만든 다음에, 저는 미라클 모닝을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매일 실시간 스트리밍을 켜놓고 아침에 핸드폰으로 인증을 하고, 그리고 저의 그 미라클 모닝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공개를 합니다. 그렇게 공개를 한 다음에 정말로 이걸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만약에 못했다면 다시 다른 방법을 또 찾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는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보면 제가 이게 아까 공개했던 내용이에요. 제가 이렇게 해서 쭉 해서 100일 동안 실행을 합니다. 뭔가를 내가 할 수밖에 없는 걸 계속 만들어야 돼요. 분명 하면 좋다는 건 아는데 안 하게 되거든요. 그걸 자꾸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저는 중국에 있어서 유튜브 하기가 쉽지가 않았거든요. 네이버, 구글, 뭐 다음이 다 막혀 있는데 거기는 그래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게. 한국은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생각외로. 제가 40에 직장을 퇴사해야 되겠다. 저의 꿈은 사업을 하는 건데 40이 넘어서 만약에 직장을 다니면 평생 동안 직장을 헤어날 수가 없다 싶어서 이제 그 계획을 항상 잡았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직장을 그만두려면 뭔가 수입이 있어야 되잖아요. 수입 없이 나갈 수 없잖아요. 뭐 가족들도 있는데. 그리고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유튜브의 신이라는 책을 보고 유튜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유튜브가 생각처럼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구독수도 안 늘고, 이거 아닌가 싶다 갖고 제가 이제 그거 방향을 바꿔요. 제가 성장하고 있는 거를 유튜브에 남겨야 되겠다. 나중에 우리 아들이 봤을 때 네 아빠가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컸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어서 이제 저의 성장 스토리를 여기다 이제 기록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중국에서 6시에 출근을 해요. 중국은 7시 반부터 근무를 시작하는데 6시에 출근해서 7시에 끝나면 집에 들어오면 8시거든요. 그러면 독서하지, 뭐 책도 쓰고 있었지 그때. 이것저것 하는 거 많은데, 이 유튜브 1일 영상을 제가 기획을 하고 영상을 찍고 편집 같은 거 전혀 할 줄 몰랐거든요 이때는. 그러니까 이걸 한다는 게 굉장히 큰 모험이었어요 저한테는. 근데 이걸 어떻게든 해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것도 제가 유튜브에다가 공개를 합니다. 유튜브에서 제가 직접 오늘부터 1일 1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공개 효과를 제가 합니다. 여기서 제가 3월 28일 날 시작을 해서 6월 5일까지 정확하게 하루에 한 개씩 올립니다. 이거를 하면서 정말 많은 걸 느꼈어요. 제 자신이 성장했다는 걸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걸 느꼈습니다. 정말 독서를 하나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독서 모임의 리더까지 되죠. 이거는 제가 광주에 있을 때 거기를 한국을 갔다 와서 만든 모임이고요. 이거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웨이하이를 가면서 웨이하이에서 또 독서 모임을 만들어서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독서 모임 리더까지 됐고요. 지금은 이제 저자까지 되었죠. 독서에서 제가 멈추지 않고 책을 쓴 이유도 하나의 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점을 발견하는 이 책인데요. 제가 독서 모임을 하면서 독서 모임 하시는 분들한테 강점 찾는 거를 도와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책 선정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분들한테 많은 걸 드려야 되잖아요, 제가. 그래갖고 이 책을 제가 제독, 3독, 4독까지 막 합니다. 그러는 순간에, 어느 순간 제가, 책을 읽는 거에서 끝내면 안 되겠다. 책을 써야 되는구나. 이런 걸 딱 느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실천할 목록에 하나에 제가 책 쓰기라는 거를 적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책을 쓰게 됐고요. 지금은 한국은 책 쓰기 수업 같은 게 굉장히 많아요. 책을 쓰시려고 그러면 솔직히 돈만 좀 있으면 됩니다, 한국은. 근데 저는 중국에 있어갖고 그런 걸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책을 썼지만 내 책에 쓴 게 맞는지, 이렇게 쓰면 되는 건지 그런 것도 몰랐고, 투고를 해야 되는데 투고를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어요. 이것도 이 책 한 권 때문에 제가 책이 나오게 되거든요. 작가를 위한 집필 안내서라는 걸 제가 읽고 블로그에 리뷰를 올려요. 블로그도 어떤 책을 읽고 나서 제가 집중력을 높이려면 하루에 15분씩 블로그를 해라, 그걸 보고 블로그를 실천을 했었거든요. 근데 책을 어느 정도 완성을 했는데 톡을 어떻게 될지 모르고 고민이 많을 때 이 책을 우연히 발견하게 돼서 읽고
어떻게 해서 투고를 해야겠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 책에 대한 거를 이제 그날 올렸죠. 올렸더니 여기서 정말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벤트가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했는데 이벤트가 이거예요. 당신의 원고를 진단해 드립니다. 지금 다들 재테크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재테크가 뭐냐면 재물재자에다가 영어 테크놀로지거든요. 이 재테크는 실질적인 내용은 이런 내용인데, 우리가 재테크를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저축, 투자, 그리고 뭐 주식 이런 게 있잖아요. 이 재테크들을 열심히 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돈을 벌고 싶어서, 좀 더 많이 벌고 좀 더 빠르게 벌고 싶어서. 그런데 이게 돈이 빨리 생겼다고 해도 문제예요. 만약에 로또가 당첨됐어요? 그러면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돈 쓸 능력은 없는데 돈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로또 된 사람들도 잘 된 사람 많이 없어요. 이게 재테크라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물론 능력이 있으면 괜찮아요. 뭐 주식을 하는데 주식책을 뭐 30개씩 보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워렌 버핏처럼 뭐 이런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재테크를 무리하게 하시는 거는 패가 망치네 지름길입니다 진짜.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책테크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재테크를 제가 이제 책테크로 책을 땄거든요. 이제 책자에다가 테크놀로지를 땄는데, 제가 집에 있는 거실에 TV 다 없애고 이제 책장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책을 읽어도 변하지 않는다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백날 책 읽어도 떠들기만 해요. 그냥 아무런 나는 인생은 똑같고 변한 거 하나도 없고. 그런 분들한테 이 책테크를 저는 굉장히 추천합니다. 책을 읽고 어떻게든 내가 한 가지라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습관의 재발견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작은 거 하나라도 하라 그래요. 저는 그 책 보고 정말로 하루에 팔굽혀펴기 1개 했습니다. 한 달 동안 1개를 했거든요. 근데 뭐 1개 하다 보면 뭐 10개씩 하고도 그래요. 무조건 1개 목표였어요. 도대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라나, 그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근데 막상 하다 보니까 한 달 하나, 2달째부터 2개씩 늘렸거든요. 1년 동안 1년 넘게 했는데 1년 6개월 동안 거의 16개, 20개씩 해요. 지금 한 30개씩 하는데, 지금도 힘들 때 하기 싫을 때는 1개만 합니다. 근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저 어디 가서 저는 그래요. 나는 운동하는 사람이다. 1개지만 이 자신감이 있어요. 일단은 나는 어쨌든 이 습관을 하는 사람이에요. 어디 가서도 이 1개 무시 못합니다. 이 1개가 진짜 100개 되고 1000개 되고 그러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뭐든지 하나라도 책을 보고 실행을 꼭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뭔가 하나를 꾸준히 하는 게 그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실천 독서로 누구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실천 독서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지금 회사 퇴사하고 나온 지 2달밖에 안 됐어요. 지금 되게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후, 5년 후에는 또 다른 모습일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부터 책을 따라하기 시작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주위 분들한테도 많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